조금 더 이제 정리를 이제 시제품 제작 과정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아이디어 발굴, 문제 인식이죠. 그다음 그 구체화시키기 위한 스케치나 과제 계획서 개념도를 만드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많이 필요하면 요 위쪽 단계로 좀 넘어가시면 좋고요. 투지 평면적인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트의 어떤 뭐 전단지를 만든다, 카탈로그를 만든다든가 리플렛을 만들든가 이런 게 할 경우에는 이쪽이 제품 디자이너 쪽으로 넘어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작까지 하게 되겠다. 기계 가공이나 금형이나 아니면 3D 프린트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3D CAD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너, 카티아, 유지, 그 다음 퓨전, 아까 1, 2, 3D, 그 다음에 뭐 스케치업, 그 다음에 팅커캐드 등등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방법은 제품을 실제 생산하기 위한 겁니다. 도면도 만들고 그다음 가공할 수 있는 NC 데이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계 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3D 프린트를 하든지 뭐 제품을 만들어서 시제품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이제 시제품화하는 방법입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뭐 조금 이제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문제인식 아이디어 발굴하는 과정에서 항상 아이디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현 가능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 작동은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 활용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1차적인 어떤 개념도 뭐 이렇게 프로토타이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차적인 시제품인데 조금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동의 원리를 만들고 싶은데 이 작동의 원리를 실제적으로 기계 부품을 가공하거나 3D 프린터를 가공하거나 이럴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어떤 종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어서 제품의 어떤 성능을 확인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프로토타이핑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기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1차 시제품을 만들고 2차 시제품을 만들고 그다음 완성하는 과정을 진행이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나 2차 시제품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기계 가공이나 뭐 선반 밀링에서 기계 가공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사항이 넣는 게 이제 금형입니다. 금형. 사출 프레스 뭐 이런 금형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3D 프린터가 사출을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사출품이 있어야지만 프로스테이의 어떤 제품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아니면 가공을 하는 방법이나 금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는 금형을 만드는 시간이라든가 비용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D 프린터가 또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QDM이라는 걸 또 많이 합니다. 간이 금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소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터나 QDM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가공 방법들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프로토타입은 시제품입니다. 시제품 견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견본은 조금 시제품 전에 어떤 한 번 더 만들어 보는 시제품을 좀 프로토로 보면 어떻겠느냐. 본격적인 어떤 상품이 나오기 전에 성능을 검증, 개선하기 위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시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초적인 형태, 그리스어로 프로토타이픈이라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나무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파일로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아크릴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소재를 가지고 간단한 커팅 칼이라는 가위라든가 걸 이용을 해서 이제 결합을 해보는 거죠. 볼트나트로 할 수도 있고 본드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기능 구현을 위한 아두이노라든가 LED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제품을 한번 보는 거죠. 뭐 크기를 볼 수도 있고요. 형상을 볼 수도 있고 작동을 볼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을 갖다가 프로토타입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요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합니다. 메이킹 장비들이 안 필요하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아니면 어디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정도로 만들고 오면 그 다음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초기에 한 번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시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작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되고요. 시제품 단계에서는 제품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걸 PW를 통해서 수정 작업을 통해서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기능이라든가 성능을 완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산 제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산 전에는 이제 원가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소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만들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공기청정기입니다. 자, 공기청정기 이렇게 디자인했죠. 3D 프린터를 배우신 분들은 요걸 갖다 전부 다 이 케이스를 3D 프린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3D 프린터로 만드는 케이스가 얼마나 걸리냐? 최소 하루나 이틀 걸립니다. 지금 이거는 MDF입니다. MDF로 만들었을 때 얼마 걸리냐? 5분이면 레이저 커팅기가 다 됩니다. 자,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레이저 커팅기가 유리한 게 있고요. 3D 프린터로만 되는 게 있고요. 조각기든지 여러 가지 아까 밀링을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뭐 차량 충돌 흡수 장치고 요거는 도자기들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입체적이죠. 입체적인 것들을 제작하는 방법은 3D 프린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적인 요소, 2D적인 요소는 레이저 커팅기로 다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인 요소는 3D 프린터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거는 평면적인 요소입니다. 평면적인 요소지만은 레이저 커팅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조각기 같은 겁니다. 조각기는 이런 굴곡진 형상도 가공도 가능하고요. 이런 평면적인 형상의 외형도 가능한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만들려는 제품, 그러니까 구현하고자 하는 시제품이 제품 특징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는 레이저 커팅기로 가능하다. 아니면 요거는 뭐 3D 프린터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잘만 생각하시면 좀 복잡한 이런 것들도 입체적인 형상을만 주지 않으면 레이저 커팅기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거는 3D 프린터 쓸 것이다. 레이저 커팅기 쓸 것이다. 요거는 기계 가공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결정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의 형상에 적합한 방법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요 왼쪽에 먼저 레이저 커팅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 요거를 갖다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이걸 다 뜯어보면 다 평면이에요. 이런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평면에 대한 구성은 이렇게 보면 입체지만 평면이기 때문에 이 평면은 레이저 커팅기로 하기가 훨씬 좋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3D CAD보다는 요거는 3D CAD죠. 이걸 갖다가 2D CAD로 바꿉니다. 2D 평면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2D CAD로 바꿔서 레이저 커팅기는 아까 2D 데이터 표준은 DXF라고 그랬죠. 그 DXF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레이저 커팅기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었던 딴 파일들, 일러스트레이터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외곽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외곽 작업을 한 파일도 DXF로 변환이 됩니다. 참고로 기억을 해두십시오. 일러에서 작업했던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DXF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레이저 커팅도 가능하고요. 오토캐드에서도 가능하고 3D 프로그램에서도 2D로 변환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는 항상 3D CAD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D CAD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 설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역설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을 안 드렸지만 리소펜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사진을 가지고 3D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파일들은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명령어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 했죠. 밑에 레이저 커팅기는 자체적으로 컴퓨터와 레이저 커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체적인 프로그램에서 명령어 데이터를 NC 데이터를 만들게 되지만은 보통 3D 프린터와 레이저 컴퓨터는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슬라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슬라이스를 해서 명령어 그러니까 좌표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SD 카드에 넣어서 3D 프린터를 출력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